도형의 방정식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 단원이 도형의 이동인데 정석에 그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어려워요. 할 게 많고요. 그 여러분 RPM도 가지고 제가 뽑아드렸잖아요. 그 RPM 가지고도 공부하시면 좋은데 그 RPM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앞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단원들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이 도형의 이동은 앞에 있는 뭐 직선이나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2학년 때 돼서 특히나 2학년 2학기 때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하거든요. 뭐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이런 거.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잖아요. 1차는 이렇게 생겼고 2차는 포물선이니까. 근데 뭐 3차나 4차 함수 같은 것 그래프를 그리기 할 텐데 그거 하러 가서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얘를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 얘를 알아야 그 뒤로 뭔가 진행이 될 거라고. 되게 밑밥 같은 거라서 중요한 내용인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건 많이 할 건데 설명 많이 할 건데 문제가 몇 개 없어.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 많으니까요. 긴장 바짝 하시고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에 보시면 크게 소재 챕터가 두 개로 나오죠. 소제목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평행 이동이고 하나는 대칭 이동인데 그 평행 이동 자체와 대칭 이동 자체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것과 어떤 도형을 평행 이동하는 거.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랑 도형을 대칭 이동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평행 이동이니까 이 평행 이동이라는 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뭐 그냥 x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점부터 평행 이동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m, n이라는 점이 있다고 보고요. a, b라고 합시다. 미안해. mn은 좀 별로네요. a, b라는 점이 있다고 보고요. 좌표 평면에 이렇게 있겠죠? x축, y축에. 여기 어딘가에 a, b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 녀석을 x축을 따라서 m, y축에 평행하게 n만큼 이동을 해볼 거예요. 얘를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점 좌표 보겠어요? 당연히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점을 평행 이동했대. m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좌표 그냥 m 커지면 돼요.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냥 n 커지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평행 이동하는 거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는 그냥 a 더하기 m, b 더하기 n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끝납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숫자 넣어서 예를 들어 볼 필요조차 없이 당연히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은 이렇게 생겼는데 도형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형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혹은 이걸 이제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식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f, x, y는 0. 약간 좀 요 기호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긴 거 많이 썼죠. y는 fx. 그래프 그리세요.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얘는 뭐냐면 내가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y 값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를 fx라고 보면 내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y의 값이 튀어나와요. 그거 가지고 점을 막 찍으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식을 y를 우변으로 넘기잖아요. 그럼 이게 2x-y 더하기 1는 0 이렇게 생긴 게 되거든요. 당연히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인데 얘는 내가 x랑 y에 어떤 숫자를 먼저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y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x, y를 적당히 동시에 조절해서 숫자를 대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뭔 소리인가 싶죠? 뭘 기억하면 좋으냐면
y는 fx, 이건 x에 관한 식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fx, y, 이거는 x랑 y가 한쪽에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긴 건 y는 fx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건 fx, y는 0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x랑 y가 한 군데 있다는 거고요. 굳이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이걸 y는 이라고 쓰지 않아요. y는 fx 쓸 수가 없잖아요. y의 제곱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야 x랑 y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식 fx,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원뿐만 아니라 뭐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다 한쪽으로 몰아서 는 0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x랑 y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요 녀석을 똑같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해볼 거라는 거야. 그럼 그 평행이동한 결과가 뭐냐면 f의 x-m, y-n는 0 이렇게 생겼어요. 배운 적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결론을 제가 먼저 써드린 건데 평행이동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점은 그냥 더하는 거야 실제로. 그런데 함수는 어쩔 거라고? 오히려 뺀대요. 빼서 만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가장 최근에 수업한 게 원이니까 원을 생각해 볼까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야.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평행이동 할 거야. 이 원을 어떻게 평행이동 할 거냐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할 거예요. 그럼 중심 좌표가 어디로 가요? 중심 좌표라는 건 점이잖아요. 0,0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요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2,3으로 가겠지. 중심 좌표 어디로 간다고요? 2,3으로 가요. 반지름은요? 변할 리가 있나? 평행이동했는데. 그대로 1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요? x-2의 제곱, y-3의 제곱이 1이다예요. 뭐 한 거야? x 대신에 x-2를 쓴 거예요. y 대신에 y-3을 쓴 거라고요. 그죠? 이거 한 거라고. 똑같이 2, 3 평행이동 했는데 점은 정말로 2랑 3을 더한 거라면 함수에서는 x 자리랑 y 자리에 x 대신에 x-2를 쓴 거고 y 대신에 y-3을 쓴 거예요. 오히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뭐 꼭지점이 0,0인 녀석이었다고 보면 이거 y는 x제곱이에요. 평행이동 할 거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할 거야. 그럼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인 포물선 어떻게 생겼어요? y는 x-2의 제곱 빼기 3이잖아요. 그죠? 이게 꼭지점 2, 마이너스 3이잖아. 이 마이너스 3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y 더하기 3는 x-2의 제곱.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니까 x 써있던 자리에 x-2 쓰는 거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이동하니까 y 써있던 자리에 y 빼기 마이너스 3. 즉 y 더하기 3을 쓰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미 원이든 포물선이든 다 여러분 했던 거 다 들어있는 건데 이걸 이제 새롭게 정리하려다 보니까 약간 신기한 것도 같은데 약간 뭔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어렵게라는 소리예요. 좀 더 일반화시켜서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점은요. 점을 이동하는 거. 얘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상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2, 3 평행이동하면 좌표 2 커지고 3 커지고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얘는 이제 상식이 아니라 이성을 끌고 와야 돼요. 직관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요 점이 요 도형 위에 있었다고 보면
요 점이 요 도형 위에 있었다는 건 쟤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f, a, b는 0. 이거 맞는 말이란 소리예요. 오케이? 자, 요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다는 건 저거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했고 얘를 요렇게 평행이동했어. 그럼 이 점도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요. 맞죠? 똑같이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럼 요 점이라는 건 이 a 더하기 m이 x좌표인 거고 b 더하기 n이 y좌표인 거잖아요. x에다가 a 더하기 m을 쓸 거야. y에다가 b 더하기 n을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a 더하기 m을 쓸 거야. 근데 뒤에 빼기 m이 있죠. y에다가 b 더하기 n을 쓸 거야. 뒤에 빼기 n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누가 된다? 원래 식이었던 f, a, b는 0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점은 말했지만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함수나 도형에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점이 삐딱선을 탔어. m만큼 커졌잖아요. 얘 뭐 하는 거야?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m을 빼는 겁니다. 이 식 만들려고. f, a, b는 0이라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x좌표가 m 커졌네.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쓰는 거고요. y좌표가 n 커졌네. 그럼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써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줄기는 그거야. 그게 핵심이니까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점은 직관적으로 가는 거야. 도형은 점이 삐딱선 탄 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따 정리할 건데 예를 들어서 x좌표가 2배가 됐어. 만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x좌표가 2배가 된 거야. 그럼 이 x 자리에 뭐 넣어야 돼요? 2분의 x를 넣어야 돼요. 얘가 2a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2분의 x여야 다시 a로 바뀔 거잖아. 그죠? 얘가 마이너스 b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올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점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도형은 점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오늘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몇 개 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평행이동이고요. 대칭이동 하러 가볼 텐데 대칭이동도 큰 줄기에서 보면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고요. 도형은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점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 대칭이동의 경우엔 축에다가 대칭이동 하는 게 쉽기 때문에 요거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이동부터 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a, b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할 거다 그 얘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는 건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아래 찍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리로 가겠죠. 여기 싹 그어보면 여기로 갈 거라고요. 이 점의 좌표보다. 그죠? a, 마이너스 b 되겠죠. x좌표는 그대로 일 거잖아요.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좌표가 이렇게 바뀌어요.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똑같이 생긴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이동 해볼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저 점 좌표 보죠?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또 하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도 하거든요. 축은 직선이고요. 원점은 점이잖아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는 것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온 거 그대로 이어서 더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점이거든요. 요 점의 좌표 뭐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겼을 텐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쉽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콤파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이렇게 180도 돌려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 있고요. 해보면 이제 이때는 x 좌표랑 y 좌표가 다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호가 다 바뀐다.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주로 나오냐면 이 직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거든요. 여기다가 대칭 이동 시킬 거예요. 이 a, b를. 얘도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요 점 좌표 보게. 이 점 좌표. 자, 여기를 a, b라고 하는 이유는 0,0에서 요 길이가 a고요. 요 길이가 b여서 그래. 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서 요 점의 좌표가 a, b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것도 이렇게 옮겨가겠죠. 이 길이가 뭐라고? a라고. 이 길이가 뭐라고요? b라고요. 그럼 이 점 좌표 뭐다? b, a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죠? 이 점 좌표 b, a다 그 얘기예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x 좌표랑 y 좌표랑 둘이 자리가 바뀌었네요. 그죠? y는 x에 대칭 이동했더니 b, a라는 녀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선 또 하나 나오는 거로 y는 마이너스 x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림이 그려진 김에 그냥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고요. 요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점 좌표 찾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 점 좌표 뭐게? 골치 아파 짜증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a랑 b랑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고요. 좀 더 있는데 좀 더 있는 건 좀 이따 하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알고 가는 겁니다. 어떤 점을 x축, y축 원점 또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좌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증명 이거로 끝나는 거야. 실제로 그림 그려서 해보시면 되고요. 헷갈리면 여러분 요거 그려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을 텐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x축 대칭 이동하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위아래로 바뀌는 거잖아요. x좌표는 안 변해요.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면 y좌표는 안 변해요.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아예 x좌표랑 y좌표 부호가 다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y는 x라며 y 자리에 x 쓸 거고 x 자리에 y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x랑 y랑 둘이 자리가 바뀌는 거고 얘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점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보시면 되는데 도형으로 갈 거야. fx, y는 0. 요 녀석도 똑같이 x축에 대해서 이 밑에다 쓸 거 그랬다. x축 함수 fx, y는 0을 x축에 대해서 또 y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볼 텐데 아까 제가 평행 이동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점은 직관적으로 가는 거고 도형은 점이 삐딱선을 탄 거 원상복귀 시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만드는 거라고 했냐면 이 점이 요 도형 위에 있으면 만들어지는 식 fa, b는 0. 얘가 결론으로 나오게 하려면 내가 이 fx, y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쳐다보니까 x좌표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a거든요. y가 b였던 게 마이너스 b가 됐죠? 그러니까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fx, y는 0.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이기 때문에 y에서 마이너스를 떼내야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떼내려면 뭐 하면 돼? 다시 마이너스 하나를 붙여버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실제로 y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얘가 만들어지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요. f에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된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얘는요. 이게 x인 거야. 이게 y인 거야. 그죠? 콤마 앞에가 x좌표고 콤마 뒤에가 y좌표잖아요. 근데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필요하다고요. a, b는 0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돼? 얘가 앞에 와야 돼. 얘가 뒤에 와야 돼.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fx, y는 0이었던 건데 x 자리에 y를 쓰고 y 자리에다 x를 써서 식을 새롭게 만들면 해결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마지막 얘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얘도 자리를 바꿔줘야 원상복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다시 원상복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이제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얘랑 똑같이 바뀌죠. 어이 졸려. 똑같이 바뀌죠. x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 부호 바뀌었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어요. y축 대칭 이동하면 x 부호가 바뀌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쓴 거야.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y 좌표 다 마이너스 붙었고요. 식에서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예요. 어쨌든 위아래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평행 이동할 때는 어땠어? 부호가 반대였거든요. 자, 평행 이동 생각해 보면 a, b라는 녀석이 있고 fx, y는 0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이걸 똑같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점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바뀌었는데 식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x 마이너스 m, y 마이너스 n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죠?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한다고. 얘는 평행 이동은 반대로 가는 거고 대칭 이동은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생긴 게 맞아. 하지만 그 안을 쳐다보면 평행 이동이냐 대칭 이동이냐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고 도형은 함수는 점이 삐딱선 탄 거 원상복귀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얘는 더했으니까 빼주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더했으니까 빼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서 그 마이너스를 떼는 거라고요. 마이너스를 때려다 보니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서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인 거야.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자리를 바꿔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평행이동 따로 대칭이동 따로 외울 게 아니고 드러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라고. 점은 직관적으로, 도형은 원상복귀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 오케이? 말은 그렇다 치는데 죽겠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책에 정리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책을 읽어본다고
아니 뭐 책을 읽어보면 되긴 하지만 책을 읽어보기가 약간 어렵게 생겼어요. 아무튼 여기서 어디 갔지?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까지 설명한 거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점은 그냥 가는 거고 도형은 점이 삐딱선 탄 걸 돌리는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해야 될 얘기 하나를 더 이야기하자면 이거부터 이야기할게요. 평행이동.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x 좌표가 m 커지는 거고요. y 좌표가 n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x가 이렇게 되는 건 x라는 문자 대신에 x-m을 대입하는 거예요. 말장난인 같이 들리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실제로 x 좌표 자체가 m 커지는 거고요. 좌표가 커진다는 건 콤마 앞에 더하기 m을 하겠다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m을 대입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숫자가 실제로 m 커졌다는 이야기고 얘는 x 대신에 x-m을 대입했다는 건데 이건 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y 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건데 이게 이 상태일 땐 별로 헷갈릴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건데 1,2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하나 있었어요. 얘네들을 이제 똑같이 움직여 볼 거예요. x축으로 얼마? 3만큼 평행이동할 겁니다. 점은 어디로 가죠? 점은 어디로 가죠? 4,2. 그죠? 4,2가 되겠죠. 이거 맞출 리가 없거든요, 니들이.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대답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평행이동 할 거야. 뭐 되겠어요? f x-3, y는 0 이렇게 생기겠죠. 콤마 앞에 있는 게 3 커진 거고요. x 대신에 x-3 쓴 거예요. 내가 제대로 했는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 위에 있었다면 f1,2는 0 되죠. 이거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x잖아요. 얘가 y거든요. 그래서 x 자리에다 4를 쓰는 거야. y 자리에다 2를 쓰는 거야. 4 빼기 3이니까 1,2 되죠. 제대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를 제대로 찾은 거다. 그 소리라고요. 요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 거예요.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건가? 이거부터 할까요? 얘를 y축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4,2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되죠? 마이너스 4,2. 졸릴 땐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면 덜 졸려. 마이너스 4,2.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졸리면 말을 해. 노래라도 불러. 마이크 줘? 박제? 라이브로 나가는 중이야. 알고 있겠지만. 구글 서버 어딘가에 여러분의 노래소리가. 제 계정이에요. 안 지울 거예요. 이거야! 어떻게 바뀌어? f 마이너스 x 플러스 3, y 맞게 찾았는지를 보면 이게 x거든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7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잘못했구나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얘를 y축 대칭이선인데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값이 나와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야. 제대로 찾으면 누가 되냐면 f x 3, y는 0이 돼요. 봐요. 중요한 거 뭐였다고?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점은 자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x좌표 자리가 커지는 거고 x좌표 자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도형이나 함수는 문자만 보는 거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점이잖아요. y축 대칭이동하면 콤마 앞에 있는 거 이거 통째로 부호가 바뀌어요. 4가 마이너스 4로. 그런데 얘는 어쩔 거라고? x라는 문자, 요 문자만 보는 거예요. 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x좌표라며. 이 x좌표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요. 얘를 x에 대입할 거거든. 근데 요 녀석만 부호가 바뀐 거야. 마이너스 3은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고요. 요 x에다 넣을 숫자가 마이너스 달린 거니까 x라는 문자만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점은 이거 통째로 다 가는 건데 도형에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x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f 1,2. 1,2라는 숫자 말고요. 제가 요거 넣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a, b라는 점을 가지고 다시 해볼 거야. 똑같은 거. x축으로 3 평행 이동할 거예요. 얘는 누가 돼요? a 더하기 3, b라는 점이 돼요. x좌표 그냥 3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 y축 대칭 이동할 거예요. 저 점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b가 돼요. 얘는 a 더하기 3이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3으로. 얘는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대입해서 fa, b는 0이 되거든요. 못 들었지 방금? 엄청 중요한 얘기 했는데 a, b라고 하고 다시 살펴보면 평행이동 더하기 3 하면 되는데 대칭이동 하잖아요. 그럼 도형하고 다르다고. 얘는 정말로 a 더하기 3이라는 이 x좌표 통째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으로. 점이니까. 이미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 점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라면 도형은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싹 바뀌는 거예요. 뒤에 빼기 3은 손대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1,2라는 점이 있어요.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이게 등호가 있으면 함수나 도형이고요. 등호 없으면 점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얘는 뭐 되죠? 1,2는 뭐 된다? 뭐 된다? 뭐 되니? 네. 그거요. 그게 뭐지요?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점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라고. 그걸 말하면 뭐예요? 2,1. 그죠? 읽을 수 있죠? 숫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2,1. 얘는요? 얘는 뭐 돼요? f 이렇게 되겠죠. 봐봐. 이거 넣으면 뭐 된다고? f 1,2는 0 되잖아요. 얘는 이게 x좌표고 요게 y좌표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고요. y에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f 1,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평행이동 할 거예요. 숫자 하나만. 아무거나.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할 거예요.
이 점 어디로 가죠? 4,1. 뭐 되게 어려운 거다. 대답도 아무도 안 하고 4,1. 그죠?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망했다.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F Y Y 다음에 콤마야 아니야. Y 콤마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돼요. 생각해. 아, 시작 모르겠어. 아니야. 해야 돼. 점이야. 평행 이동한다고요? X축으로? 그럼 그냥 정말로 X좌표 커지면 돼요. 이만큼. 그거 따라가는 건데. 도형은 뭐라고요? 문자 따라가는 거라고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X라는 문자 대신에 뭐 쓰는 거다? X-2를 쓰는 거다. 콤마 앞에 있냐 뒤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형은 문자 보는 거야, 문자. X 대신에 X-2를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제대로 찾아졌는지를 보면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요. X에다 4 쓸 거고 Y에다 1을 쓸 거야. 그럼 이거 나오는 거 맞잖아. 그죠? 제대로 찾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하나 더 할까요, 이제? 점이야. 아, 머릿속에서 숫자가 막 1 말고 다른 거 없어? 3? 이렇게 생긴 점이 있어요. 3, 마이너스 2. 요거 일반화해서 a, b 가지고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도형으로 fx, y는 0. 요거 세 개 한꺼번에 굴려봅시다.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래요? 뭐 할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생각 없죠? 제 마음대로 할게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맨 위에 있는 점 어디로 가? 평행이동 하면 이 좌표 어디로 가냐고. 이 좌표 뭐가 돼요? 뭐로 바뀌어? 그러니까요. 뭐가 돼? 결과적으로. 딱 답을 말해! 뭐야! 틀려도 돼. 지금 틀리는 게 낫지. 지금 틀리면 나아질 가능성은 있잖아요. 아는 척하고 넘어갔다가 시험장 가서 틀리면 세상 억울하잖아. 3, 마이너스 3이 된다고요. 오케이? A, B는 어디로 가죠? A, B는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 이동하면 A, B 마이너스 좋아요. 도형은 어디로 가죠? 도형이요? 얘는 식 어떻게 바뀌어? x, y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다 괜찮죠? 아이고, 요 녀석들 통째로 다시 y는 x 대칭 이동 해볼 거예요. 이 어디로 가죠? 이 점 뭘로 바뀌어요? y는 x니까 x 좌표랑 y 좌표랑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콤마 앞뒤가 싹 바뀌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3, 3.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콤마 앞뒤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긴장해, 집중해. 얘 뭘로 바뀐다고요? x라는 문자 대신에 y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 쓰는 거예요. y, x 더하기 1는 0이에요.
차이를 파악해야 돼. 점은 콤마 앞뒤가 통째로 바뀌는 거야. x 좌표랑 y 좌표가 바뀌는 거고요. 도형은 x라는 문자 대신에 y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 쓰는 거야. x, y 문자만 싹 바뀌는 거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양새가 돼버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충 눈치챌만 하잖아. 아 a는 그대로고 b 빼기 1 y 빼 아뭐 바뀌 뭐 여기로 오면 이제부턴 얘랑 이 상태에서 똑같이 움직인 결과야 이거. 생긴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멀미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 또 할까? 이 녀석을 뭐하지 이제? y축 대칭 했네. 안 했구나.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할 거예요. 칠판 잘릴 것 같은데. 알게 뭐야? 야, 원점 대칭하면 뭐 되죠? 마이너스 3,3은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야. 하필이면 둘 다 3이라고 써 있어서 좀 그렇다 하죠. 부호 둘 다 바뀔 거니까 얘는 3, 마이너스 3이 돼요. 요 놈은 뭐 돼요?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a. 그죠? 둘 다 통째로 부호가 달라져서 마이너스 b 더하기 1, 마이너스 a가 돼요. 오케이? 얘는 뭐 되죠?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에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바뀌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뭘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냐면 그 평행이동이든 대칭 처음 했던 얘기예요.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되고요. 도형은 뭐 하는 거냐면 점이 삐딱선 탄 걸 원상복귀 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섞어서 연속으로 막 해봤자 그냥 좌표 통째로 x 좌표가 얼마큼 커지고 x 좌표랑 y 좌표랑 자리가 바뀌고 y 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콤마 앞뒤가 그냥 통째로 움직이는 건데 함수는 어쨌다고 문자만 바뀐다고.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만 바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책 같이 봅니다. 72페이지예요. 나도 칠판이 있잖아. 72페이지에 보시면 흑백이라 좀 그런데 중간에 정석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는 거예요. 문자만 쳐다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x 좌표가 a 커지거나 x 좌표가 a 작아지거나 그게 아니라 도형은 x 대신에 x-a를 대입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문자만 보는 거고요. 대칭이동도 마찬가지. 어디 있을 텐데. 요거는 쪽수로 뭐 다 그 75페이지인데 여기도 보시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 는 0이 있으니까 함수죠. 요 녀석 어쩔 거래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예요. 문자만 보는 거라고요.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밑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면 x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거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고 x랑 y라는 문자만 쳐다보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시고요. 요거 가지고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얘기를 할게요. 나는 재밌는데 뭐 할 거냐면 책에서 본격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알고 있긴 해야 되니까 도형의 이동을 추정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동했길래 이런 모양새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원래 fx, y는 0이었던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다는 거야. 뭐 했겠어요? 얘를 어떻게 했길래 얘가 된 거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겠지. 그죠? 어렵지 않죠? 뭐 한 거예요? 이렇게 X축으로 배칭이 x축 대칭 이동도 했고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도 했고. 그죠? 부호가 바뀐 걸로 봐선 대칭 이동도 했을 거란 이야기고 숫자가 달려 있는 걸로 봐선 평행 이동도 했을 거란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골치 아픈 거 하기 시작합니다. 얘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었을까? 너 왜 억울한 표정이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표정인데. 생각해. 내가 답 얘기하기 전에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물론 제가 답은 알려드리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모양새가 됐다는 소리일까? 그래요? 한 방에 안 돼요. 한 방에 뭔가 딱 결론이 나는 게 아니야. 차근차근 하는 거야. 봐봐. 갑자기 숫자가 숫자가 써 있잖아요. 뭐 했단 이야기야? 평행이동 했단 이야기예요. 마이너스도 붙어 있네요. 대치 이동도 했단 이야기예요. x랑 y랑 자리도 바뀌었죠? 그것도 대칭 이동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도 하고 대치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도 했단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얘가 만들어졌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하는 겁니다.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을. 근데 이제 순서는 사실은 여러분 취향이지만 저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숫자를 쓸 때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는 그냥 취향이지만 제가 추천한 대로 하세요. 뭐부터 할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먼저 해볼 거예요. 이게 뭐 되죠? f y, x는 0 이렇게 되겠죠. x라는 문자 대신에 y, y라는 문자 대신에 x 썼다고요. 그 다음에 요 부호 먼저 정할 거예요. 마이너스 y. 뭐 해야 되죠?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드는 거거든요. 얘가 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X축으로 2만큼 얘가 얘 된다니까. 얘가 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한 거 같아? 뭐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다들 내 눈을 피하고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피했어. 뭐의 대칭 이동? 얘가 얘 되려면 생각해. 는 0이니까 함수야. 함수니까 문자 보는 건데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네요. 그죠? 이건 콤마 앞에 부호가 바뀐 게 아니고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예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는 건 뭐 했다는 이야기다? 그지? 뭔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됐다는 건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 뭐 한 거예요? x축 대칭이동 한 거지. 맞아요. 그 말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요. 그 말이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얘 될 거야. 이것도 엄청 어려운 거야. 얘가 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y 대신에 뭔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죠? x는 가만히 있는 애니까 괴롭히면 안 되고요. y 대신에 뭘 썼길래 얘가 된 거야? 어떻게 평행이동 했겠죠? 어떻게 평행이동 한 거야? x축으로 해? y축으로야? X축 y축!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2 둘이 너무 동시에 마이너스 2 있다고 외쳐가지고. y축으로
자, y라는 문자 대신에 뭐가 들어갔길래 얘가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도형이니까 얘도 문자만 보는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y였던 게 무슨 짓을 했길래 2 마이너스 y가 됐을까인데 요 2 마이너스 y라는 건 마이너스 y 더하기 2죠.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2예요. 뭐 한 거야?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야. 뭐 했다는 이야기다?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넣어야 2 마이너스 y가 돼요. 헬로? 오케이?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던 녀석이 이렇게 되었대. 무슨 얘기라고? 아, 이거 y는 대칭이동 한 다음에 x축으로 대칭이동 하고 나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구나 라고 찾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RPM 있죠? RPM 지금 다 있나요? RPM 꺼내 보시면 그 밑에 페이지 다 써 있죠. 180페이지 보시면 돼요. 거의 맨 뒤에예요. 맨 뒤에 180페이지에 보시면 1295번 같은 문제입니다. 1295번 보세요. fx, y는 0이라는 도형 문제로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f-x, y-1이 어떤 도형인지 나타내 보래요. 식만 써보면 이거라고요. fx, y는 0이 있는데 이걸 f-x, y-1은 0이래요. 얘를 무슨 짓을 했길래 얘가 되었을까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래야 이 녀석에 해당하는 요 그림을 똑같이 이동해서 뭐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얘가 얘 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일단 x의 부호 바뀌었으니까 대칭 이동도 했겠네. 숫자 붙었으니까 평행 이동도 했겠죠. 둘 중에 뭐부터 할 거라고요? 대칭 이동 먼저 할 거라고요. 제 맘이에요. 가나다라 순으로 대칭이 먼저잖아. 대칭이 먼저. 대칭 이동부터 미안해. 대칭 이동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칭 이동부터 하는 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먼저 하는 거죠. y축 대칭 이동하면 얘 뭐 되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되는데? 뭐의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뭐 식이 뭘로 바뀐다? f 마이너스 x, y는 0이 된다. 요 마이너스를 먼저 만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 하면 돼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죠. y라는 문자 대신에 y-1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원래 fx, y는 0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도형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y축 대칭 이동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y축으로 1평행 이동할 거라고. 요 그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란 이야기예요. 이 식을 보고 아 얘를 어떻게 이동했길래 얘가 됐구나. 이걸 찾아내야 문제가 풀릴 거라고요. 그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심한 연습은 나중에 하겠지 뭐. 거기에 짜질구레하게 이건 좀 있다고요. 짜질구레하게 해야 될 이야기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우 되겠죠? 지울 거야. 우리가 평행 이동이야 뭐 이동하는 거니까 됐는데 대칭 이동을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점이나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여기가 a, b예요. 원점 아니라 그냥 a, b라는 허공에 떠 있는 점이야.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큼 똑같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내가 찾으려고 하는 x, y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점에다 대칭 이동하는 건 그냥 온 것만큼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요 녀석 잘 보면 얘랑 얘가 어디 있어요? 딱 가운데 있거든요. 중점이에요. 이건 문제에 나와 있을 거고 얘도 문제에 나와 있을 거고 나는 이놈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성질은 뭐라고? 이 둘의 중점이 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x랑 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a예요. 그래서 대문자 x는 뭐가 되는 거다? 2a-x가 돼요. 똑같이 y랑 y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b거든요. y의 가운데가 b니까. 그래서 대문자 y 누가 되냐면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어. 결과적으로 누가 되냐면 2a-x,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a, b에 대칭 이동하면 2배 해서 빼는 거예요. 2배 해서 빼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면 1,3이 있어요. 뭐 2,1이 있다고 볼까요? 대칭 이동한 점. 이 점 어떻게 찾을 거라고요? 이거 2배 해서 뺄 거라고요. 2배 해서 빼면 2배 해서 빼면 이렇게 찾는다고요. 오케이? x, y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5,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이 점 좌표보다. 얘를 여기다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는 10-x, 4-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외우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엄청 자주 나올 거예요. 실제로 엄청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엄청 자주 나올 겁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도형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봐야겠죠.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고 치고요. 얘를 이게 f(x, y는 0인데 얘를 똑같이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볼 거예요. 이 그림 180도 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 있을 텐데 이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 시키는 거나 이 도형을 여기다 대칭 이동 시키는 거나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처럼 점은 점대로 따지는 거고요. 도형은 뭐 하는 거라고 점이 삐딱선 탄 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x, y라는 녀석이 a, b에 대칭 이동시키면 2a-x, 2b-y가 돼요. a, x, y 말고. a 됐어. 그럼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똑같이 이동하면 누가 될 거냐? 엄청 고맙게도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다들 졸린 표정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아니 실제로 이거 x라고 하고 얘를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얘를 y니까 여기다 통째로 집어넣으면 누가 돼요? 그냥 결국 f, x, y는 0이 되거든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점이나 도형이나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다행히. 물론 겉으로 보기에 똑같다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줄기는 뭐였다고? 점은 점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도형은 이 점이 삐딱선 탄 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인데 다행히 똑같이 2a에서 이걸 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2b에서 이거 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도형은 똑같이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임의의 점을 a, b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어떤 직선에 대해서 p, q라고 해야겠다.
P, Q라는 점이 있고요.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얘도 뭐 x축, y축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임의의 직선. 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축에 대칭 이동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이거 찾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면 x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가 그대로예요. y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가 그대로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x좌표도 변하고 y좌표도 변하겠죠. 그래서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찮아서 싫어하는 문제인데 얘를 x, y라고 두고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수직 2등분 한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x, y를 찾으셔야 돼요. 이건 매번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의 성질을 이용해서 매번 푸는 건데 매번 푼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얘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고 이건 내가 찾아야 되는 녀석이고 얘도 문제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식은 뭐다? 수직이다. 이거 둘 사이의 기울기가 요 직선의 수직이다. 라는 게 식 하나고요. 또 하나 얘와 얘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식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립하시면 x랑 y가 찾아질 겁니다. 예제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어? 풀어보고 제가 풀어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갑시다. 어쩔 수 없이 기본 문제 바로 갈게요. 기본 문제 1번부터 봅니다. 요 기호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 평행이동 t라고 되어 있죠. 이 평행이동의 이름이 t래요. 그냥 그런 가본다 하면 되고 t가 누구냐 땡땡 알려주자면 x, y가 얘가 됐대요. 이건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에요. 는 0이 없잖아요. 그죠? 점이야. 이 점이 되었대요. 저 평행이동의 정체를 말로 설명은 뭐예요? 얘가 됐다는 건 x축으로 얼만큼?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점이잖아. x, y라는 점이 x 더하기 m이 된 거니까 x축으로 m 평행이동한 거라고요. 됐어? 됐어? 한글로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이라고 말해준 게 아니라 야 평행이동 t가 있는데 이 t는 얘가 되는 녀석이야 라고 알려준 거니까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거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눈치채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2,1이라는 점이 마이너스 3,4가 됐대요. 이 점이 됐다는 건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겠죠.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5고 n이 3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2번.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이 누구냐요? 원점을 이동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바람에 원점으로 오게 된 녀석이 누구냐는 거야. 즉 반대로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그 얘기겠죠. 누구겠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원점이 돼버린 거야. 그럼 원래 누구였을 거라고? 5, 마이너스 3이었을 거라고.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3만큼 평행이동해서 원점이 된 거잖아요. 그거 반대로 이동하시면 원래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어디 갔어 영혼? 찾아와. 눈만 깜빡거리고 있어. 3번.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 직선이 요 직선으로 이동된대요. 망했다. 그죠? 갑자기 도형이 나왔거든. 근데 도형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뭘 쓸 건지 y라는 문자 대신에 뭘 쓴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동은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요 직선이 요 직선으로 이동됐대.
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럼 식은 어떻게 바뀔 거다? x 대신에 뭐 써요? x 더하기 5를 쓰는 거예요. 는 0이 붙었잖아요. 도형이고요. x 대신에 x 빼기 마이너스 5니까 x 대신에 x 더하기 5를 쓰는 거고요. y 대신에 뭐 써요? y 마이너스 3을 써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별로야? 이해가 안 갔어요. 자, 다시 평행이동의 정체는 이거래.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3. 그건 알았고 점이 이동되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얘는 직선, 도형이잖아요. 식도 는 0 이렇게 나왔잖아. 도형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럼 어떻게 쓸 거라고? x 대신에 x 더하기 5,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라고요. x 자리에 x 더하기 5를 대입할 거고요. y 자리에 y 빼기 3을 대입할 거라고요. 오케이? 요 x랑 y 자리에 x 빼기 마이너스 5, y 빼기 3을 대입할 거란 이야기고요. 요 녀석 정리만 해보면 x 더하기 ay 빼기 3a 더하기 b 더하기 5는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가 누구래? 얘가 얘래. 그걸로 a, b 찾으라는 이야기죠. a 얼마야? 마이너스 6이겠네요. 얘랑 같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면 b는 마이너스 3인가? 뭐 있겠지 뭐. 산수하면 되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시고요. (19-2번인데) 오늘 일요일인가? 오늘 일요일이죠. 저 식을 쳐다보고 이 그래프를 도대체 어떻게 이동해야 저 식이 될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원래 얘였는데 얘를 어떻게 했길래 얘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형이에요. 등호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형이고 이 도형이 요 도형이 됐다인데 도형 x 대신에 y 대신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1번은 여기 빼기 1이 붙어 있지만 이 빼기 1은 사실은 y한테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y 더하기 1이 f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요 녀석이 된 거래.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얘가 되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y 대신에 y 더하기 1이 들어간 거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괄호 1번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 녀석을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1번 답이 뭐다?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2번은요. 좀 이따가요. 3번은요. 이 뭐 한 거야? 그 Y축으로 배치 y축 대칭 이동.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잖아요.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얘가 된 거니까 y축 대칭 이동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거다? y축 대칭 이동 한 거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뭐. 이게 3번의 그림이 될 거라고요. 4번은요. 요거 달라진 건데 이 마이너스는 원래 누구한테서 온 거냐면 얘한테서 온 거예요. 마이너스 y는 fx다 라고 생각해야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야. 뭐 한 거예요?
x축 대칭 이동.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따라오고 있죠? 5번 뭐 한 거야? 이 마이너스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 y한테서 온 거라고요.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뭐 한 거다? 원점 대칭. 180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돌리는 것도 어려워. 이거야, 그죠? 6번은요, 뭐 한 거야? 6번 뭐 한 거야? 원래 x 써있던 자리에 y가 써있죠. y 써있던 자리에 x가 써있죠. x라는 문자 대신에 y 쓴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 쓴 거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y는 x 누구야?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림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 이렇게 슉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2번 약간 어려운데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약간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히 토할 것 같으니까. 얘 어디서 온 거예요? 진짜 토할 것 같은 거 본데? 너무 졸렸고 너무 으악! 얘 어디서 온 거라고요? Y한테서 온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졸린 거 맞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왜? 뭐야? 아직 시간 남았잖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X는 그대로 있는데 Y가 들어갔어야 될 자리에 2분의 Y가 들어갔어. 이거 제가 아까 설명 안 했거든요. 2분의 Y가 들어갔어. 무슨 소리야? 식인데 도형인데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도형은 원래 뭐 하는 거라고? 점이 삐딱선을 타면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원인이 점한테 있다고요. 점이 어떻게 됐길래? 2배 됐길래. 좌표가 2배가 된 거야. Y 좌표가 2배가 된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은 거야. 원상복귀가 될 거니까. 그럼 Y 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 이 그림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Y 좌표가 2배가 된 거거든. 0,0이야 그냥 있을 텐데 뭐 이런 데 있던 점 2분의 1, 2분의 1이었거든. 얘가 누가 된다고? 2분의 1, 1이 돼버린다고요. Y 좌표가 다 2배씩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Y 좌표들이 다 2배로 바뀌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팽창되는 겁니다. 2배만큼. 좌표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식은 2분의 Y가 된 거예요. Y 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늘어뜨렸다는 이야기예요. 2배. 그림 책에 보시면 나오죠? 책에 보세요. 이거 비율을 엉망으로 그려놓고 했는데 2번 답 실제로는 줄여가지고 조그맣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나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예요. 그럼 만약에 식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Y는 EY는 fx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이건 Y라는 문자 대신에 EY를 쓴 거죠. EY를 쓴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점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식의 2배를 해줘서 원상복귀 시키는 거라고요.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다? 짜부시킨 거다. 좌표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 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이 좌표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 좌표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압축돼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게 요 녀석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결국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랑 똑같아요. 큰 틀에서 보자면 도형이라는 건 점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 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갔어? 응? 세 번째 거 뭐야?
직선에 대해서 저 원과 대칭인 도형을 구해보래요. 누가 옮겨지는 녀석이야? 이동하는 게 누구예요? 말이 약간 어렵죠, 이거. 직선에 대해서 원과 대칭인 도형. 누굴 대칭시키라는 거예요? 누굴 누구한테다 대고 대칭시키라는 거야?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라 그 얘기겠지. 그죠? 이 직선에 대해서 저 원과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해 찾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세요 그 얘기죠. 근데 직선이 뭐 x축, y축, y는 x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 공식도 없는데 엄청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하필이면 내가 구해야 되는 도형이 원이에요. 원의 정의 뭐였다고? 중심, 반지름. 그거 두 개가 포인트잖아요. 지금 우린 대칭 이동하는 중이에요. 중심 옆에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겠죠? 중심 옆에 변화. 아니 여기 있던 게 이리로 옮겨갔잖아. 반지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다고 해서 원의 반지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중심만 변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건 원이라는 도형이지만 우리는 뭘 생각한다? 원의 중심 좌표만 생각한다. 요 점 좌표 뭐죠? 완전 제곱식 만들면 1,2 되겠죠. 반지름은 그죠? 반지름이 2거든요. 그럼 이 점의 좌표 1,2고요. 요거 x 더하기 2y는 10이에요.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시면 요걸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도형보다는 점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키기 편하잖아요. 생각을 덜 해도 되잖아. 근데 원이라는 건 사실상 중심 좌표, 점만 잘 쳐다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 점을 여기다 이동시켜 볼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볼 텐데 요 점 x좌표, 요 점 좌표 a, b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직선이에요. 이걸 찾을 때 어떻게 찾자고 그랬다고? 수직이고 2등분한다. 그걸로 찾는 거라고요. 대칭 이동을 하겠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a-1분의 b-2.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게 얘랑 수직이에요. 이거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얼마라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난 아직 안 끝났는데? 2예요. 이거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거 기울기는 2가 되겠죠. 수직이라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쓰는 거 뭐라고요? 얘와 얘의 중점. 이거 위에 있다. 이거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랑 요 직선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중점 좌표 2분의 a 더하기 1이고 2분의 b 더하기 2가 되겠죠. 얘가 요 직선 위에 있대요. 더하기 2 한 개 10이더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a랑 b가 찾아질 거고 그걸로 중심 좌표랑 반지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직 두 개 남았지롱. 오늘인가 어젠가 봤던 시험지에도 있었죠 이거. 그거랑 비슷한 녀석이거든요.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하는데 제가 설명할 때도 다 했습니다만 AP 더하기 BP 구하래요. 이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건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림으로 못 풀어요. 좌표 평면에다 그림 그렸을 때 길이의 제곱은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대신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원래 루트가 껴있잖아요. X제곱, Y제곱의 루트잖아요. 근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가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건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림으로 풀래야 풀 수가 없어요.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식 편해요. 근데 얘는 AP 더하기 BP라는 건 이건 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림 가지고 푸셔야 돼요. 식으로 풀 수 없는 이유는 루트 더하기 루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합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볼 텐데 1,6이 여기 있고요. 이게 A예요. 2, 4, 6, 7. 여기가 B예요. 7,0입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가 3이래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있어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P가 이 위에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아니에요. 막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가 뭐 이런 데쯤 있었다고 치면 AP 더하기 BP는 이거입니다. 그죠? 근데 P를 약간 옮길 거야. 요쯤으로. 그럼 AP 더하기 BP는 이렇게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짧을 건지 감이 오나요? 딱히. 이 상태로는 못 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한 요쯤으로 가겠죠? 얘를 A'이라고 보면 P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랑 얘는 길이가 같아요. 대칭 이동한 거니까.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거든요. 점 P가 이리로 옮겨왔어. 그럼 얘하고 얘는 또 길이가 같을 거예요. 이렇게 길이 같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건 AP 더하기 PB지만 우리는 A 프라임 P, PB 이렇게 구할 거란 이야기고요. 그럼 최단거리 구하세요. 그럼 뭘 구하면 돼요? 그냥 일자로 쫙 이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생겼을 때가 거리가 제일 짧을 때다 그 얘기고요. 그때 요 점이 바로 점 P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가 AP 더하기 BP가 제일 짧을 때다 그 얘기예요. 이거 가리고 보면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중에 누가 제일 짧은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켜서 일자로 그으면 그게 제일 짧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단거리 구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최소값도 구하고 점 P의 좌표도 구하라고 그랬죠. 요 점 좌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셔서 요즘 좌표 찾아야 되니까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걔랑 요 흰색 직선이랑 만나는 점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데 얘는 요령만 어떤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건 아까 수직이 등번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래요. 졸리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죠? 끝나고 놀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눈치 없이 계속 수업하고 있어. 뭐 계속 할 거야.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요.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점 하나,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 아무거나 잡아서 이리로 보내. 대칭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점 하나 더 잡아. 얘를 또 대칭 이동시켜요. 그럼 요거 두 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점 두 개를 찾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직선에서 점 두 개 아무거나 붙잡아 가지고 걔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아까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요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 점 찾는 거 자체도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거 점 하나 하고요. 나머지는 요 교점 생각할 거예요. 흰색 입장에서 보면 얘랑 쟤랑 만나는 점 있을 거거든요. 대칭 이동 해봤자 요 점을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 하나는 요 녀석으로 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뭐 이왕이면 x절편이나 y절편이 편하겠죠. 0,2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0,2라는 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0,2를 대칭 이동시키면 뭐 나오겠죠.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두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밑에 유제가 두 개나 붙어 있어요. 중요한 문제란 이야기니까 꼭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주 오실 때 도형의 이동까지 다 공부해서 오는 겁니다.
정석도 마찬가지고 RPM도 마찬가지고 도형의 이동, 원의 방정식 남은 거랑 도형의 이동까지 다 하시고 혹시 앞에 밀린 게 있는 사람은 이번 주에 한 거 먼저 하세요. 원이랑 도형의 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나 평면좌표 밀린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늘 드린 시험지는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